그렇죠. 대소변 훈련이 일상에서 많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나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소변, 지즙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대소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소변 훈련은 매우 중요하고 대소변의 어떤 습관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정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소변 훈련은 어려서 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려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대소변 교육을 너무들 잘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실외 대소변을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매일같이 반려견을 산책해 주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밖에 나가서 대소변을 보고 집에서는 안 나간다, 대소변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사계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장마철이면 어떤 때는 막 한 2달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매우 추운 날씨에는 밖에를 나간다라고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대소변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교육을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 3일씩 막 참다 보니까 도저히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를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점점 집에서 참는 습관만 길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 어떤 실내, 실외 대소변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산책을 나갈 때는요, 조건이 딱 있습니다. 밥을 먹고 집에서 대소변을 본 다음에 산책을 나가는 시간을 잡아준다면 우리 아이는 실내에서도 대소변 보고 실외에서도 대소변을 같이 보는,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행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 패드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요. 대소변 패드는요, 보통 길이가 50에서 60cm, 큰 거는 한 80cm가 되거든요. 그 안에 집안의 넓은 곳에서 우리 아이 보고 여기다 싸라, 대소변을 봐라, 이걸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서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 대소변 훈련이 되는 아이들은요, 입양을 와서도요 금방 대소변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어떤 번식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기 때 훈련을 해주면 대소변 훈련은 되게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스스로 대소변을 볼 때가 언제냐면 보통 한 30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자기 이전 살던 집에서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밖에서 이제 대소변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견이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대소변을 보면은 그 모견이 다 깨끗이 핥아줘서 집안을 청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30일 되면 혼자 나가서 대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패드를 깔아주든지 신문지를 깔아줬을 때 우리 아이는 처음에 대소변을 봤을 때 나가서 이게 패드면 패드에 대한 인식, 신문지면 신문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대소변 훈련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만약 집에 데리고 와서 패드에 대소변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드가 보통 50에서 60cm, 크면은 한 80cm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집안에 넓은 곳에서 패드 한 장 딱 깔아주고 여기다 싸라, 그러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려견들의 행동의 습성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아이가 놀았던 곳,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곳, 잠을 잤던 곳, 이런 곳에서는 대소변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먼저 패드에 먼저 싸게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탐색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많이 놀다 보면 힘들어서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장소들은요, 대소변을 안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패드에 여기다 싸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여기는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시켜 주는 게 우리 아이가 빨리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 대소변 보는 공간이 좁아졌잖아요. 그때 패드를 깔고 여기에다가 싸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소형견이다 보니까 이 패드를 요거 한 장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처음에 훈련할 때는 이 패드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기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대형 패드를 써주는 게 좋아요. 넓게. 그래서 자꾸 가운데다가 대소변을 하게 만들어주면
이 패드를 점점점 이제 소형으로 바꿔나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할 때는 4배 정도의 크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넓은 걸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소변 훈련하면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지금처럼 패드 위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대소변 장소라고 인식을 안 합니다. 왜? 강아지들은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장소는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되는 장소고 자기가 쉬어야 되는 장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패드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얘는 오로지 간식에서만 집중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화장실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앉아버리잖아요. 앉아버리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로 인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자꾸 패드에 이제 데려다 놓고서 자꾸 이제 칭찬하려고 쌀때를 대비하고 이게 간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자꾸 이후에 가서 이렇게 앉아버리면 대소변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자, 패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2개를 까는 겁니다. 자, 2개를 깔고, 여기는 대소변을 봐야 되는 장소고 여기는 집이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 하냐? 우리 배운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옳지. 딱 쥐고 있다가, 이렇게 딱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이 장소는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또 옮겨가는 거야. 여기 탁 던져주고서, 옳지. 여기도 이렇게 딱 엎드리잖아요. 그럼 바닥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장소도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 또 여기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치고 있으면서, 자, 옳지.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넓은 곳에서 여기다가 화장실 여기다가 대소변 봐 이렇게 하면은 강요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기가 편안한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장소가 화장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는요 잘 몰라요. 집안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좁은 공간에서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강요하게 되고, 실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다가 여기 화장실 이렇게 또 다른 데 실수하려고 그러면 또 안 하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 아이는요 여기에 더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벌 받은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대소변을 실수했잖아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 번 실수하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수한 장소를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주는 겁니다. 패드로. 이 장소, 여기 실수한 장소에서 여기서 이제 놀아주는 거야. 집중적으로. 앉아, 엎드려,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간식을 주는 거야. 여기다. 실수한 장소. 그러면 이리와, 옳지, 이리와. 에헤. 또 실수한 장소에서 앉아, 엎드리면 이 실수한 장소에다가 간식을 줘. 그러면 간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실수했던 장소 냄새하고 이렇게 같이 맡아요. 이 장소는 뭔가 간식을 먹는 장소지, 아 여기다 화장실 볼일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아이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한두 번만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주면, 그럼 얘는 가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요 몇 번만 하는 거예요. 자주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얘가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이제 자꾸 가서 냄새 맡으면 여기 이제 소변 조금만 묻혀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패드 위에다 간식을 놓으면서 좀 패드를 인식시키려고 그랬는데 패드 위에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와서 힘순아 가운데다 놔주면 앞다리는 이렇게 패드에 있고 뒷다리는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패드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요 걸쳐 싸야 돼요. 그냥 앞다리만 패드에 들어가면은 아 대소변 보면 된다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다 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벽이다, 벽이 이렇게 서 있다 그랬을 때 간식을 놓는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다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삼순아, 여기. 자, 반드시 여기다가 놔야지 이렇게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야. 가운데다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보호자님들은 패드 위에 간식을 인식시키려고 간식을 놨을 때 항상 가운데다 놓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벽 쪽에. 그래야지만 완전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깔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그래서 얘가 이제 싼 데마다 다 저기 패드를 다 깔아놔요. 이렇게 여러 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대소변을 한번 보면은 이걸 또 치우고 새로운 걸 이렇게 또 깔아준다고요. 한번 대소변을 보면.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패드는 한 번만 대소변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보호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 깔끔해가지고요, 한 번 대소변을 보면 안 치워주면은 안 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습관화돼서 그래요. 여러 장 깔아요. 근데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봤을 때 그때 이제 빼주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또 하나는 대소변을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많아요. 패드에 대소변을 보긴 봐. 근데 카페트에서도 봐. 그리고 집안에 있는 발판 있잖아요.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앞에 그 발판에. 그런데 푹신한데도 얘네들이 대소변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밖에 나가서 대소변을 보는 게 어디예요? 풀숲이라든가 잔디밭 이런 데서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풀숲이나 잔디밭 같은 데는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발의 촉감이. 그래서 카페트 같은 거라든가 그 싱크대 그 밑에 주방의 발판이라든가 화장실 앞에 발판 같은 게 이 패드하고 똑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패드를 한 장만 깔지 말고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 까는 거예요.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 깔잖아요. 그럼 이게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러면 카페트보다 더 많이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대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푹신푹신하니까. 대소변을 봤다 그러면은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맨 밑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 봤다 그러면 맨 밑에 걸 빼고 새로운 걸 하나를 올려주고, 그래서 자꾸 푹신푹신하게끔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카페트에다 싸는 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요, 여러분이요, 소위 말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혼자 있어서 꼬라지 부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분리불안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잘 있는 것 같아. 에너지도 넘치고 주변에서 막 울고 짖고 막 이러는 거는 없어. 그러면 분리불안성은 처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불안성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보호자님이 밖에 나가잖아요. 간식을 이렇게 여러 군데 던져놓고 나갔더니 다 먹었어. 그러면 분리불안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떤 보호자님들이 없을 때는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멘탈이 나간다라는 거거든. 불안감을 갖는 건데, 그때는 뭐 뭔가를 먹을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관 앞에서 막 계속 줄기차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무 불안해. 그러면 분리불안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분리불안성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소변을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대소변을 막 봐놓으면은 이 어떤 자기 일종의 마킹이에요. 그런 거를 대소변을 보면서 자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에서는 대소변을 막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매번 패드에 대소변을 봤을 때 우리가 간식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이 나갔는데 이 아이는 여기다 패드에다가 대소변을 봐놨어. 그랬더니 간식 주는 사람이 없어. 굳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여기다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집에 딱 왔더니 한 번은 딱 패드에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거는 막 실수를 했다. 이거는 분리불안성이 아니라 훈련의 교육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성은 분리불안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면 대소변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근데 처음에 대소변 패드에 한 번만 대소변을 잘 보고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방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대소변 훈련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